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중국에 다시 새로운 연구개발센터 자회사 호모 차이나를 설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상하이 테크엔 아른 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연구개발센터 설립한 겁니다. 의미를 짚어봐야 되죠. 올해 초에는 이미 르노그룹도 중국의 R&D 센터를 개발했죠. 르노그룹은 모델 라인업 특성상 중국 시장에 특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존재감이 약하죠. 베이징 현대나 뭐 등풍 이어다 기아라든가 베이징 벤츠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약하죠. 늘 다시 그들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성립한 겁니다. 물론 르노그룹은 지리자동차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그 비용 저감 효과,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시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시장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근에 한 전문 역사학자는 그 미국과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을 종식을 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러시아에게 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제가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작년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듯이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해야 과거에 20세기 말에 그랬듯이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해야 세계 시장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2024년에 기아 자동차가 EV5를 중국 시장에 출시해서 4월달 출시해서 연간 약 14만 대 가량을 팔아서 현대차 그룹의 연간 판매가 2023년에 25만 대로 그 떨어졌었는데 그게 기아 차원에서 24만 3천 대인가요? 그렇게 팔았습니다. 시장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택시라는 택시로 이제 많이 진출했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질감이나 상품성 측면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의 소비자들은 한국차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오래전부터 중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없이는 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없다라고 해왔었는데 작년에 기아가 먼저 그것을 시험적으로 보여줬고 지금 현대는 작년 말에 상하이 테크의 나렌센터 설립한 데 이어서 다시 올해 초에 코모 차이나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서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중국의 수소 관련 그런 연구개발센터 있죠. 그걸 좀 일단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의 중국의 연구개발센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현대차 그룹의 중국의 R&D 네트워크는 2013년에 기아 엔타이, 2019년에 유안티라고 하나요? 현대차 그룹의 혁신센터, 상하이 디지털 R&D 센터, 그 2021년에 청도 상용차 R&D 센터,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2023년에 현대자동차 H2 광저우, 이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 작년 말에 상하이 테크앤 R&D 센터가 설립돼서 중국 전략형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AR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호모 차이나라고 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자회사를 이번에 설립한 겁니다. 자, 현대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글로벌 메이커들이 지금 굉장히 곤궁에 처해 있죠. 트럼프의 협박에 의해서 미국의 생산시설 늘리고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중국 시장에 대한 그 규모도 그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미국 시장용 차, 미국 시장, 미국 정책용 뭐 어떤 설비, 그 중국 시장용 차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미룰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온전히 경영진의 책임이죠. 경영진의 판단이죠.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는 그 미국에 대한 투자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도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모 차이나는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 개발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자동차 시장에 중국 자동차 소비자들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테크노 센터라고 중국 시장에 맞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데 여기에 포함된 게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갔는데 자율주행, ADAS도 포함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하이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이 약 2,200km 도로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자율주행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됩니다. 개인들이 타는 승용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레벨 2 또는 레벨 2 플러스,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정도로 가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특히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레벨 3로 가면 낙관적으로 해도 2035년경이 돼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에 돌아다니는 로보택시는 뭐냐? 레벨 4입니다. 레벨 4인데 그 레벨 4는 이 주행 조건, 주행 지역, 여러 가지가 제한이 속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 모두가 자동을 자율주행에서 탈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FSD를 타본 그 운전자들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적 제한이 걸려서 나중에 사고 났을 경우도 포함해서 그것을 제어하는 규제하는 당국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로 접근하고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레벨 2에 지금 인정받고, 2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정부에 직접 참여해서 그 규제를 완화해서 그들의 자율주행 차 또는 FSD를 판매를 더 늘리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FSD를 최근에 중국에 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그의 사업을 살려야 되는 것하고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코모 차이나는 그동안 현대가 추구해왔던 중국 전략의 이 하나로서 배터리 전기차 출시를 강화하는데 이제 중점이 일단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돼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가 되고 인공 ADAS가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미 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현대차 그룹은 하오모하고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고 GNG 로보텍스라는 회사도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베이징 현대차의 아크폭스 모델 베이스로 한 5개의 신에너지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작년에 그 2026년이라고 했었는데 좀 1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앞으로 내용하고 그 사후 계획은 우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합니다. 인공지능은 중국이 앞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중국 시장 공략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떤 형태든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곳에서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스마트카 중심의 SUV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그룹 내 중국에 있는 R&D 센터, 연구개발센터의 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뭐 이거 역시 그 통합이 되느냐 뭐 말이 많겠지만 중국 시장이 워낙에 넓고 워낙에 다양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미국은 중대형 픽업 트럭과 SUV가 주력 시장. 예를 들어서 일본은 660cc 경차가 주력 시장. 유럽은 1.0리터에서 1.5리터 가솔린 따졌을 때요. 그 BC 세그먼트가 주력 시장. 중국은 8,000달러 모델부터 100억 달러 모델까지 팔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안 해봤고 유럽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국이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팔았을 때가 1년에 팔렸을 때가 2007년에 1,754만 대였어요. 중국은 지금 작년 3,100만 대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그건 그들의 문제고 그곳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 존재감, 브랜드의 존재감을 어떻게 키워가느냐가 중요한 뭐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는 작년에 이미 그 하우모하고 AI 기반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었죠. 하우모의 AI 기반 잔력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E2E가 들어가죠. 이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으면 E2E, P2P라고 하죠. 포인트 투 포인트, 파킹 투 파킹.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AI로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에 다니면서 AI, 인공지능 관련 학자들이 말해 보면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인공지능을 개발해 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거기서 판단까지 거기서 어느 가 옳다 그르다 판결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노아,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주행이 가능한 곳은 모든 것을 다 운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처럼 E2E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비중을 들고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중국은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의해서 데이터가 엄청나다. 그런 점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그 기술은 중국이 더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 재건 전략이 본격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작년에 상하이 테크 나렌 센터였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오머는 물론이고 서운더 소프트, GNG 로보틱스하고 파트너를 체결했고 그 올해까지 5개 전기차를 출시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내연기관차도 분명히 시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 비율로 따지면은 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내연기관차도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N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 출시해서 현대차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현대차가 그 남양 연구소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한 자동차를 중국 시장으로 약간 수정해서 출시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첫 번째 중국 시장 맞춤 설계 모델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첨단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이 포함되고요. 또 거기서 현지 그 업체들하고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노리는 것은 중국산 전기차하고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 중국 회사들이 만들어낸 차, 현대차 그룹이 만드는 차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는 얘기죠. 그 BYD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자동차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30년 그들은 아직 하체, 세시 분야에서는 사실은 현대차, 기아나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떨어지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카라는 용어로 등장해서 이 자율주행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각 자동차 회사에 발표한 내용만을 봐도 그쪽에 점적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중국 시장 재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AI 기반 전기차를 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중국 전용 모델, 중국에 생산해 중국에서 판매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격 경쟁을 확보해서 세계 시장 진출한다라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N 브랜드를 통해서 기존에 그 중국 회사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본질, 지금까지 본질, 달리고 돌고 멈춘다에 대한 그 본질을 보여주면서 고성능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 하는 것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2014년 현대차 기아 합쳐서 179만 대까지 판매했던 그때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입지를 더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은 뭐 우리가 그동안 뭐 반복돼서 이야기해 왔던 내용인데 그게 이번에 중국 현대차가 호모 차이나를 설립하면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아가 작년에 4월 달에 EV5를 출시했었는데 올해는 언제쯤 나올지 모르지만은 현대차 기아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판매 대수가 어쨌든 올해부터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